고고쇼 첫 번째 코너입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뭐 시장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환율 시장에서 보게 되면 위안화 강세 보여주고 있죠. 유로화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 강세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율 시장에 있어서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국 시장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 또한 계속 신고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분히 잘 움직여주는 시장이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국내 시장 또한 상승하는 분위기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베팅하는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게 되면 그리고 액티브 ETF 상품이 8종이 또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금융투자 쪽에서 4일 연속 순매수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흐름은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 오늘 또 선물시장이라든지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지속되는 분위기였고, 강하게 오늘 들어왔죠, 물량이 다시.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고, 다음 주는 그래도 해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상당히 부담 느끼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부담 덜어내시면서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에도 함께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적중률 바로 열어보면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키워드를 먼저 확인을 해볼 차례입니다. 종목들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1위는 단연 전기차였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뛰어 올라줬죠. 전기차 1위, 자동차 부품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섹터가 휙휙 바뀌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주 내리 올라오는 키워드들도 눈에 띕니다. 3위의 SMR도 이번 주 빠지지 않고 올라왔고요. 코로나19 그리고 6위의 메타버스도 오늘 주목받는 종목들 있었습니다. 9위의 철강주도 오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플레 영향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에는 매각 결정이 자리하고 있고요. 7위는 OTT 관련주, 10위는 엔터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슈들일지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오늘 10위까지 메웠는지 종목명과 종가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현대차 오늘 이 커다란 종목이 5% 넘게 치솟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위는 남양유업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점프하는 하루였습니다. 3위는 두산중공업 SMR과 관련한 수혜로 이번 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게 큰 폭으로 솟아줬고요. 화신이 오늘 자동차 부품주를 강하게 주도했습니다. 장중에 27% 넘게까지 치솟으면서 종가 역시 25%대에서 형성됐고요. 셀트리온 1.67% 솟아줬습니다. 하반기 재봐주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영향도 있었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6위의 선익시스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SM라이프 디자인 또 SM엔터테인먼트의 매각 절차와 관련해서 어제도 주목받았는데 오늘 더 큰 폭으로 급등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KG ETS 오늘 21% 넘게 상승했고요. 세아베스트 7.63%, 하이브가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인기 검색 상위를 메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짚어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유업 불가리스 파문 이후 오랜만에 인기 검색에서 만나보는 종목인데요.
사모펀드 한엔컴퍼니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에서 장 내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자,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남양유업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좀 많았죠. 참 말이 많았는데 이런저런 뭐 불가리스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남양유업의 회장님의 손녀분이 또 문제가 또 발생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뭐 최근에 뭐 경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지금 포기를 하시고 일단 사모펀드 쪽으로 좀 매각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남양유업 지금 회장님 지금 이제 대주주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뭐 지분이 지분 매각에 따른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3천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측정되어서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상 볼 때도 남양유업을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자, 남양유업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좀 상한가로 마감됐는데 뭐 상한가로 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104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건이 크지는 않은데 거의 뭐 절반 정도 되는 수준에서 지금 3천억이 넘는 매각 가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남양유업에 뭐 그런 관점에서 남양유업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고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유업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핫했던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위치한 화신인데요. 미국 자동차 업체인 GM의 공장 재가동 소식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섹터가 확 바뀌는 만큼 다음 주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현대차, 기아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 이제 현대 계열 회사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고요. 뭐 그에 따른 또 부품 회사들도 상당히 좋았죠. 뭐 성우하이텍을 비롯해서 여러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동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었고 수급이 잘 형성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동사가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로 그렇게 뭐 크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ROE가 뭐 10%가 좀 넘어가는 부분들과 뭐 PBR상 지금 1배가 안 된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화신 쪽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배팅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흐름들이었고요. 여기에다 투신 쪽도 이틀 연속 순매수해줬는데 오늘 상당히 좀 크게 물량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외국인들 또한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기아차라든가 기아라든가 현대차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N자 상승 파동을 좀 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분명 화신에게도 다음 주 긍정적인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저는 화신을 계속 좀 다음 주에 보유를 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연출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기대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안 짚어볼 수 없겠죠.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정상화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 바이오주인 만큼 다음 주 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동안 골드만삭스에서도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가 23만 원, 24만 원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올해 나왔는데 저는 그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고 1분기 실적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좀 다들 좀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죠.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실제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좋지는 못합니다. 유럽 쪽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동사가 주력으로 밀었던 렌시마가 재고가 좀 쌓이면서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그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하반 경직을 만들고 기술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바이오시밀러 부분들에서 트록시마가 판매량이 상당히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북미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트록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트록시마 같은 혈액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동사의 2분기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줄 거고 그게 또 코로나 치료제가 있죠. 이번에 파키스탄 매출이 잡힌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또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중동 쪽에도 지금 현재 수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나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 모두 좋게 보고 있고 단기 상승 흐름을 우리가 좀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도 고다라고 빨간불을 기분 좋게 켜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을 짚어볼까요? 네, SM라이프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카카오와 네이버의 지분 매각 경쟁 이슈로 소폭 올랐다가 또 이 자회사라는 이유로 오늘 또 한 번 급등 보여줬습니다. 또 디즈니 플러스 출시에 대한 양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또 고라고 좀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SM이 최근에 그전에 좀 루머는 좀 돌긴 돌았어요. 그전에 JYP 그리고 SM 이쪽에서 지금 이쪽 지분을 카카오에서 인수를 해서 우리나라 빅히트 BTS가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상당히 좀 글로벌적인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비해서 지금 JYP라든가 SM 같은 경우에는 동력이 좀 약간 좀 부족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들을 아예 그림을 좀 더 크게 보고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와주긴 했었어요. 그 M&A 이슈 관련된 내용들도 시장에서 좀 떠도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게 이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JY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박진영 씨가 아직 확실하게 매각 의사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아무튼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SM의 자회사인 SM CNC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되었죠. 그 다음으로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이 크게 움직였는데 이 부분들은 동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그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수만 회장의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테마로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래도 뭐 차익 실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000원 넘게 4,000원 정도의 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SM 라이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도 관점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SM 라이프 디자인, SM의 이수만 회장의 지분 매각 관련 이슈, 뭐 이 부분들 분명 동사에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지만 4,000원 선을 잘 보면서 익절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철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를 차지한 세아베스트인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인플레,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말을 내비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철강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철강주가 좀 올라줬는데요. 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일단 좀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철강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좀 어제였죠. 어제 중국 쪽에서 또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철강을 비롯해서 구리라든가 여러 지금 현재 원자재 쪽에 대해서 매점 매석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투기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줬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이런 강력한 어필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은 뭐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PPI가 올라가게 되죠. PPI가 올라가게 되면 또 CPI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그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을 적정 가격대로 좀 조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카고 쪽 이제 메타 익스체인지 쪽도 마찬가지고 런던의 메타 익스체인지 쪽도 뭐 LME 시장 쪽도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 좀 원자재 가격들을 조금 투기적인 자금들이 몰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원자재 가격을 좀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그에 대한 강력한 검열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일단 오늘 좀 7%나 오르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물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지금 현재가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시점을 오히려 매도 시점으로 보시고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세아베스틸은 좀 우리가 한 발 물러나서 좀 바라봐야 될 시점에 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스탑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물가 하락 정책 등이 나왔을 때 또 크게 악재를 입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아베스틸은 파란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과 세아베스틸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스탑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들이 8가지 중에 탑픽일까요?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뭐 분들로부터 현대차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현대차를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좀 소위 얘기해서 이제 털어내야 되는 종목인지 많이들 좀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자 현대차는 그동안 좀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좀 상승했던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현대차가 이제는 뭐 내용이 나오는 게 내연기관 자동차를 50%까지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 이제 모델 판매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쪽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50%까지 판매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 또한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것 또한 동사에 긍정적인 신호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현대차와 기아차 그동안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었지만 이제는 상승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바로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만 원까지는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2만 원 좀 짧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눌림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혹시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2만 7천이나 6천 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별 좋지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흐름만 좀 지켜준다면은 현대차는 계속해서 단기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제시한 목표 가격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2만 원에서 23만 원 선 안착 여부를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베스트 종목 현대차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무료 정보가 있는 샵 2034로 박수범이라고 보내주시면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